지난 시간에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 하기 직전 129 문제까지 했고, 오늘 130페이지 분자에서 화학결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뭐 이런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도입부에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에 적힌 숫자에 점자가 있다. 그래서 점자랑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문헌, 여기가 작년에도 해서 모르진 않아. 루이스 전자점식을 다시 보게 될 건데, 원자과 전자를 적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할 때도 이미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해서 뭐 좀 이름을 붙여서 무슨 식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원칙만 알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미국의 화학자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름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원소에 원소 기호를 쓰고 이 원소 기호 주변에 원자과 전자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여기도 알겠지만 원자과 전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사실 이 원자들은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싶으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을 8개 채우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꽉 차게 채우는 8개를 여기다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4개의 방향,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 4개의 방향에 전자를 최대 2개까지 찍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찍으면 8개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찍는 원칙만 좀 기억하면 돼. 방향은 사실 큰 상관은 없어. 방향은 상관없지만 보통 왼쪽부터 많이 찍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순서로 찍는 게 기본적이긴 해. 그러나 그 기본이 원칙의 뭐 절대 불변의 원칙 이런 건 아니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위를 먼저 찍게 되는 케이스들도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가장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짝을 이루는, 쌍을 이루게 하는 게 좀 나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씩 먼저 찍어주고 나서 그리고도 전자가 남아있으면 쌍을 이루게 찍는다. 이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산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의 표현 방식을 2가지로 나타내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하고 쌍을 이룰 때 이렇게 쌍을 이루게 그릴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게 표시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르게도 표시할 수 있죠. 어떻게? 왼쪽 편, 오른쪽 편, 양 옆을 쌍을 이루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 표현 방식은 사실 어디를 먼저 찍고 쌍이 어디가 먼저 돼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 단지 홀전자 하나씩 있는 걸 먼저 찍어준 다음에도 나누면 그때 쌍을 이루게 하고, 한쪽 편에 2개 이상의 전자를 찍지 않는다. 일단 요 하나의 원자 주변에는 그래요. 물론 얘네가 결합을 하면 우리가 알잖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쌍만 딱 옆에 한 쌍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다른 원자와 사이에 3쌍까지 존재하게도 찍어줄 수 있고 뭐 여러 형태로 찍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원자 하나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책이 밑에 뭐 몇 가지 원자들을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과학적 표현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한번 찍어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1번에서 20번까지 원소 중에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봅시다. 리튬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 1쪽이니까 하나잖아? 그럼 점을 몇 개 찍으면 돼? 1개 찍으면 되는데 그 1개를 너희가 찍고 싶은 방향 아무데나 찍어도 돼. 보통은 왼쪽부터 많이 찍기 때문에 왼쪽에다 찍지만 뭐 오른쪽에 찍어도 되고 아래에 찍어도 되고 원칙은 없어요. 그다음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3개 찍혀 있고, 질소는 15족이라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일단 1개씩 먼저 찍어주고 쌍을 이루게 찍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쌍을 이룰 때 위쪽을 먼저 쌍을 이루게 찍는 게 보통의 형태야. 물론 꼭 위에다가 쌍을 이루게 찍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하나 여기 찍혀 있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이잖아. 그럼 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지. 그럼 그 6개를 찍는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둘, 셋, 넷 하고 보통 위와 아래에 쌍을 이루게 많이 그리게 돼. 그러나 뭐 왼쪽, 오른쪽으로 찍어도 되고 위하고 왼쪽, 뭐 아래하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는 게 2쌍이 나오기만 하면 방향은 크게 상관없다. 황도 마찬가지로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지? 그러니까 산소처럼 찍어주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1개씩 찍고 나서 나머지 2개는 쌍을 이루게 이렇게 찍어준다. 밑에 뭐 베릴륨, 오른쪽에 플루오린, 뭐 인 15족이니까 뭐 이런 거 있고, 수소도 원자과 전자 하나잖아. 수소도 비공유전자세 아니라 수소도 원자과 전자를 찍어줄 때 하나를 찍을 때 뭐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내가 찍고 싶은 쪽에 찍어주면 돼요. 염소는 17족이니까 누구랑 똑같겠어? 플루오린이랑 똑같이 찍혀지면 되겠지? 7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찍고 5, 6, 7.
세 쌍과 한 개의 전자 요렇게 찍혀지면 되겠지? 기본적인 원칙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 이제 뭐 SI 규소는 탄소랑 같이 14족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얘는 4개가 다 쌍을 이루지 못한 채 찍혀지고,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지? 3개를 찍어주면 되겠지.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보통 이렇게 양쪽에 하나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리고 지금 안 찍은 게 요 2가지가 있네. 칼륨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칼슘은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2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지. 비어있는 것들, 안 찍은 것들 있으면, 너희가 선생님이 이렇게 찍는 거 못 따라 했으면 걔네가 몇 번인지 따져서 걔네들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만큼 원칙에 맞춰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무리가 될 건 없고, 밑에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해서 전자점식 완성했고, 루이스 전자점식의 배열이 같은 원소들 지금 여기 몇 개 찍어보니까 같은 아이들 있지. 누구누구가 같아? 리튬, 칼륨, 나트륨. 한 개씩 찍혀있는 거, 나트륨 있나? 여기 나트륨, 있지. 그 다음에 붕소랑 알루미늄 3개 찍혀있는 거 똑같고, 질소랑 인 5개 찍혀있는 거 똑같고, 또 누가 같아요? 탄소랑 규소, 그치? 4개 찍혀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랑 베릴륨 2개 찍혀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로린이랑 염소, 산소랑 황,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똑같이 전자 배치가 되어 있어, 그치?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하지 않은 거 누구 있어? 수소 있지, 수소. 수소는 사실은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랑 똑같이 전자를 찍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랑 연결해 주진 않아. 왜 그래? 수소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어. 수소는 일쪽에 위치에는 위치하고 있지만 일쪽으로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의 배열이 같은 원소들은 서로 어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얘네들은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냐?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 같은 족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때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 모형의 전자 배치보다 나은 편. 보호 모형은 뭐야? 전자 껍질을 다 그리는 거잖아. 전자를 다 그려주는 거야. 근데 이 루이스 전자점식은 전자를 다 표시하지 않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만 표시해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더 좋은 점은 뭘까? 실제로 어떤 결합을 할 때 상관없는 전자들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 훨씬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만을 표시해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만을 표시해서 원자 간의 결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결합을 형성할 때 필요하지 않은 전자들까지 다 표시할 필요가 없고, 안쪽에 큰 의미 없는 아이들은 제끼고 한다. 우리가 필요한 원자과 전자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사실 결합을, 원자 간의 결합으로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 훨씬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편리하다, 사용이 편하다. 뭐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하게 그 동그라미를 다 그리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132페이지에 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2주기 원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있는데 원자과 전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원자과 전자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된다. 근데 이게
2주기 애들만 이런 애 아니야.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맞춰서 다 비슷하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같은 족 애들은 다 비슷하게 원소교의 주변에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18쪽은 안 썼어, 그치? 2주기의 18쪽은 누구야? 네온이잖아. 근데 네온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말하면 0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0이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8개를 다 찍어줘요. 그래서 네온을 표시할 때, 네온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할 때 원자과 전자를 표시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보통 최외각 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근데 18쪽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다 원자과 전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18쪽만 좀 예외적으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0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모두 표시해 준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루이스는 왜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시했을까? 왜일까? 결국은 원자들이 뭐 할 때? 화학결합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이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만 관여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안에 거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가장 바깥쪽에 의미 있는 전자들만 점으로 찍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구나. 원자 하나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결합도 이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책에서 친절하게 박스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 책에서 박스로 묶어서 설명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둡시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한 화학결합 표시할 때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자들의 주변에 점을 다 찍어 표시해. 그리고 걔네가 공유결합을 하거나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하는 전자쌍들이 이 두 개의 원소교 사이에 찍히게 그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뭐와 같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야? 18쪽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게 결합이 형성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계속 찍어봐야 알아. 계속 해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너희들 책에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지금 여기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색칠된 걸 무시하고 그냥 점으로 다 찍혀있는 아이가 있고, 얘는 또 좀 다르잖아. 원래 루이스 전자점식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점으로 다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염소와 염소 사이에 있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 선 하나로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야. 점으로 다 찍으면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근데 선으로 그리면 점을 찍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에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이스가 제안한 식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는 전자점식이 있고, 공유하는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는 루이스 구조식이 있는데 한 쌍의 선 하나씩이야. 그래서 저렇게 염소와 염소 사이에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할 경우에 이걸 선 한 개로 대체해서 표시할 수 있다. 기억해두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합에 참여해서 서로 공유하면 우리가 공유전자쌍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공유전자쌍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지. 누구와 누가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이에 위치하고, 그렇지 않은 그 원자 혼자 가지는 전자쌍이 있지. 우리가 그런 걸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데, 비공유전자쌍은 다른 애랑 공유하지 않는 위치에 찍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주변에 없는 위치에 이렇게 전자쌍들이 찍혀있는 걸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당 3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하는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유 전자쌍 점 2개를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한다.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 비공유 전자쌍들을 찍어주면 돼. 그러나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시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꼭 찍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염소 사이에 선 하나, 요걸로 단일 결합을 표시해 줬잖아. 그런데 그냥 비공유 전자쌍 안 찍고 이렇게만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유인물에다가 넣어놨어. 루이스 구조식은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다 점으로 찍잖아.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을 때는 다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유하는 전자쌍을 점으로 찍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으로 다 표시해서 찍어준다. 요거를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해봐야 돼. 자기 손으로 연습을 해봐야 익숙해지는 거라서 너희들 여기 책에도 계속 연습이 나와. 여기 보니까 산소원자와 질소원자는 이제 133페이지예요. 어떻게 전자를 공유해서 분자를 형성하냐?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가 생겨? 산소원자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났더니 일단 한 쌍을 공유를 했는데 여기 아직 쌍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하잖아. 이 쌍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한 쌍은 공유했지만 각각이 7개밖에 전자를 갖지 못하고 있어. 8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게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 공통적으로 쌍을 이루지 못한 애를 다시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쌍을 이루지 못했던 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전자쌍을 몇 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2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뭐 이때 이렇게 그렸을 때 알겠지만 사실 이 비공유 전자쌍을 꼭 위랑 왼쪽, 위랑 오른쪽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어떻게 해도 돼. 내가 편하게 위랑 아래 뭐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전자쌍을 찍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을 구별할 수 있게 찍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까 말했던 루이스 구조식으로 얘를 표현하면 뭐를?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뭐로 해? 선으로 나타내는데 몇 쌍을 공유해요? 2쌍을 공유하지? 한 쌍이 선 하나야. 그럼 선을 몇 개 그려줘야 돼? 2개 이렇게 그려주고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찍을 때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기도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산소와 산소 원자 사이에 2쌍 공유하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크게 무리 되지 않는다.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질소도 마찬가지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쌍을 이루지 못한 홀전자가 무려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2개의 질소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를 할 건데 양쪽이 다 아직 쌍을 이루는 걸 각각 2개씩이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서로 해결하면 돼. 어떻게? 서로 그 전자쌍들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질소와 질소 원자가 전자쌍을 3쌍 공유하는. 이제 선생님이 주의할 점 얘기했어. 기억나? 전에 뭐라고 했냐면 삼중결합을 표시할 때 우리가 점으로 찍을 때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이거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삼중결합은 3쌍을 세워서 3쌍을 표시해. 왜냐면 우리가 이걸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야? 3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선 3개를 이렇게 표시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때도 3쌍의 전자점 3쌍을 공유하는 걸 저렇게 나타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으로 쓸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겠지? 표시하는 형태, 요것들을 기억해 두면 돼요. 몇 쌍을 공유하느냐 해서 한 쌍당 선 하나로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 전자쌍 한 쌍, 공유하는 전자쌍 한 쌍당 선 하나로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 산소 분자들을 만들 때는 전자쌍을 몇 쌍 공유했어? 2쌍의 전자쌍 공유하고 질소는 아까 몇 쌍을 공유해요?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되겠지?
확인하기. 플로린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써보자.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17쪽이니까 7개예요. 그러면 플로린 원자 하나당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는데, 그럼 플로린 몇 개? 2개가 붙는 거잖아. 또 다른 플로린이 와서 전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몇 쌍을 공유해? 한 쌍을 공유하면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형성이 돼요. 문제에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루이스 구조식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플로린 2개가 단일 결합이니까 선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해도 상관없다. 같은 원소뿐 아니라 다른 원소의 결합도 똑같아. 수소하고 염소,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랑 염소 원자과 전자 7개 중에 쌍을 이루지 못한 하나 있지? 걔네 둘이 서로 그 두 전자쌍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그대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다 혼자 있는 전자들이지? 그럼 이게 쌍을 이루려면 최소한 4개의 쌍이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소가 와. 그럼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수소 하나당 한 쌍씩밖에 결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려면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와서 이렇게 4쌍의 전자쌍을 각각 탄소와 수소 각각이 공유하게 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된다. 얘는 탄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1개도 없어, 그치?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얘를 그리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 탄소, 수소 사이가 다 단일 결합이니까 다 각각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염화수소도 마찬가지지. 염화수소도 수소랑 염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또는 그냥 H와 Cl 사이의 결합, 요 결합만 선으로 나타내줘도 상관은 없다. 기억해두면 돼요. 뭐 되게 그냥 이게 전체 내용이랑 뒤에 이제 이온 결합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온 결합도 복잡하지 않아요. 자, 나트륨 원자 이온 결합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고 그 전자를 받고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유 결합이랑 약간 입장이 달라. 공유 결합은 이 전자쌍을 함께 가지니까 우리가 그걸 얘네 둘 다 영향이 있어라고 해서 선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온 결합은 완전히 줘버리는 거잖아. 같지 않아. 함께 같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은 다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전자를 점으로 찍기는 해. 점으로 찍는데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고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 우리가 그냥 점으로 찍으면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전자쌍 공유하는 것처럼 찍히잖아. 근데 실제로 공유하지 않잖아.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주는 거야. 경계. 이 전자는 염소한테 완전히 가 있어. 그래서 꺽쇠로 대괄호로 경계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트륨 원자는 그 전자를 완전히 뺏겼지?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그 전자를 뺏겼어.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준 다음에 나트륨이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표시해주고 염소는 음이온이 돼서 염화이온이니까 마이너스 표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화학식은 그냥 NaCl이라고 쓰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완전히 넘어가서 염소한테 완전히 가버렸지? 그래서 전자 8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전자를 다 그냥 갖고 있는 염소 얘 거야, 염소 거야 하고 경계선을 딱 이렇게 그어준다. 나트륨은 전자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은 일단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를 줘버려서 거기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 꺽쇠 표시하고 각각 이온인 걸 꺽쇠 바깥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주는 형태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온 결합 물질의 표시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 공유 결합을 표시할 때 적합한 그런 형태의 그림, 그런 형태의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온 결합을 표시하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화학식으로, 일반 화학식으로 그냥 많이 표현을 한다. 그래도 표현 방법이 있으니 알아는 두면 되겠지. 그럼 밑에 마찬가지야. 아이오딘과 칼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칼륨은 원자과 전자 하나잖아. 아이오딘의 원자과 전자가 7개란 말이야. 17쪽이니까.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이 되면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칼륨이 가지고 있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한 개를 아이오딘이 완전히 뺏어버리겠지. 그럼 칼륨은 전자를 잃어버렸고 아이오딘은 자기 주변에 원하는 전자를 다 가져요. 그런데 이 전자는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오딘이 전자를 다 가지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칼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이온이 돼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뭐 각각을 이룬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 어쩌고 이렇게 써보라 그랬는데 결국은 각각 원래 이렇게 표시되는 원자들이었는데 그 원자들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아래처럼 전자가 완전히 아이오딘한테 갔다를 꺽쇠로 경계 표시해주고 음이온이 되는 거, 양이온이 되는 걸 나타내준다. 이 표기법을 기억해 둡시다. 자, 밑에 공유결합인 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라고 했는데 그려봅시다. 이건 공유결합이니까 이온결합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하던 방식대로 가면 돼. 일단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 중심, 우리가 메테인 같은 이렇게 가운데 탄소가 있잖아. 이거 중심이라고 하거든. 중심원소. 누가 중심에 있는지를 찾으면 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CCl4면 염소가 중심에 있기보다는 탄소가 중심에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왜냐하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4개잖아. 그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는 탄소가 4개의 염소랑 결합했지?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염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이런 염소 4개가 각각 탄소랑 이렇게 결합하게 됐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탄소 옆에 염소가 4개가 붙었는데 각각 단일 결합으로 결합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염소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3쌍씩 있잖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그려도 되고 그 비공유 전자쌍을 다 찍어줘도 되겠지. 그건 자기 선택이야.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점으로 다 찍을 때는 비공유 전자쌍도 무조건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황화수소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소랑 황인데 수소 2개가 황 하나랑 결합하고 있잖아. 그럼 나름 중심은 누구겠어? 황이 나름 중심이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약간 이거는 흡사하잖아. 산소랑 황은 같은 16쪽이거든. 황의 원자과 전자는 6개야.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수소 2개가 하나씩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두 쌍을, 그러니까 한 쌍씩 2개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단일 결합 2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는 점 찍어도 돼.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선생님이 위에처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면 틀리나? 이렇게 그려도 맞아.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이게 점 찍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공유 전자쌍을 위아래를 찍어놓고 이렇게 그려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굳이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원래 생김새랑 흡사한 모양으로 최대한 그려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굽어있는 형태로 황화수소가 생겼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많이 표시하는데 사실 보통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점을 찍으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것처럼 표시하는 게 보통 더 보편적이긴 하거든. 그래서 보통 별 생각 없이 처음 보는 물질들은 사실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걔 구조를 알고 잘 알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좀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공유결합 화합물인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에서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 3개만 한번 그려보자. 물, H2O잖아. 암모니아, NH3, 이산화탄소 CO2야. 자, 물 같은 경우에 산소 원자과 전자가 6개, 수소 2개 이렇게 붙어있지? 맞아요? 암모니아는 질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
수소가 3개가 각각 단일 결합으로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중심이야.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되고 산소가 2개가 결합했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보니 탄소는 쌍을 이루지 못한 걸 2개 가지고 있고 산소도 각각 쌍을 이루지 못한 걸 하나씩 가지고 있지. 그래서 각각을 그냥 뭐 하기로 해? 또 공유하기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요 전자들 여기에다가 또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요 전자들도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단일 결합이 아니라 2쌍씩 전자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돼요. 그렇게 되면 탄소는 자기가 4개의 전자 가지고 있었고 산소한테서 양쪽에 2개씩 받아서 양쪽의 이중결합을 형성하니까 결국은 탄소 주변의 전자쌍은 4쌍, 2쌍씩 각각 공유하는 걸로 4쌍, 8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산소는 탄소랑 2쌍씩 각각 공유하면서 또 8개의 전자로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처럼 8개를 채울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이걸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탄소랑 산소가 무슨 결합해? 이중결합하고 있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산소의 주변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건 선택. 자, 문제에서 얘네들의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 물어봤는데 일단 공통점은 중심 원자가 다 뭐를 만족해? 옥텟을 만족해. 옥텟.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됐어. 각각 다 8개의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아니 산소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2쌍에 공유 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다 단일 결합만 형성돼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1쌍에 한 쌍씩 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3개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은 탄소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양쪽의 공유 전자쌍을 2쌍씩 해서 이중결합 2개를 가지고 있지. 차이점은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와 개수라고 해야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수, 요런 게 다르다. 걔네들이 무슨 결합하냐,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 화합물인 요런 아이들, 일단 이 옥텟 형성하게 결합 형성되어 있는 요게 공통점이고, 그 결합은 물질마다 좀 다르게 될 수 있잖아.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이걸 알아두고 원자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이룰 때 규칙이 있는데 결국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싶잖아. 무슨 규칙에 따라서 결합해? 옥텟 규칙에 따라 결합해. 아,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는 게 있네. 자, 위로 잠깐만 올라가서 삼염화붕소 요거를 좀 봅시다. 별표. 삼염화붕소가 별표의 이유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 예외. 무엇의 예외일까? 옥텟의 예외예요. 왜일까? 자, 붕소는 13족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잖아. 하나, 둘, 셋. 그치? 그리고 여기에 염소가 몇 개씩 붙어서 3개. 하나씩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염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합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합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합을 해요. 그럼 염소는 옥텟을 이루었지. 그치? 붕소는 가장 바깥 자기 주변에 공유하는 전자쌍 3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얘는 그냥 6개밖에 없잖아. 옥텟을 이루지 못했네? 그럼 만족하지 못하잖아. 뭔가 더 갖다 붙여야 돼. 그런데 그냥 이대로 결합하고 끝내버리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물론 간혹 예외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해서 옥텟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이대로도 만족스럽게 존재하는 옥텟의 예외인 아이예요. 중간에 있는 붕소가 전자 껍질이 2개이잖아. 크기가 크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특별히 더 어떻게 하지 않고 요결합대로 형성한 채를 만족해버리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다. 예외를 기억해두고 옥텟의 예외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베릴륨은 2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2개야. 근데 베릴륨이 만약에 수소랑 결합해. 그러면 수소는 어차피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밖에 못 들어가서 그냥 만족하잖아.
그리고 베릴륨은 전자가 4개밖에 안 됐는데 이 4개로 그냥 만족해. 8개 채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옥텟의 예외로 BCl3 같은 애, 붕소가 결합하는 아이, 그 다음에 베릴륨이 결합하는 아이들이 8개를 채우지 않은 형태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요거를 좀 같이 알아두면 되겠지.